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16맨입니다. 오늘도 저는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맨발 걷기 293일차. 오늘도 한번 재밌고 행복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저 따라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도 했고요. 바람에 취약한 부분들을 많이 감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체온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은 4시 29분, 평소보다 한 30분 먼저 올라왔습니다. 어제 살쾡이 보고 놀라고 또 사람 보고 놀라서 이거 해가 저물고 어둑어둑해지면 맨발 걷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30분 먼저 올라왔습니다.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풍들이 저는 다 그 폭설로 져버린 줄 알았는데, 이 단풍들이 폭설 네가 아무리 내려봐라 내가 지나 이제 그런 약간의 그 끈기와 오기심, 그걸로 이렇게 짱짱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쪽은 아직 이렇게 울긋불긋한 단풍이 여전히 본인의 몸을 마지막까지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자연의 섭리는 아주 알다가도 모르고 또 참 새로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폭설로 인해서 이제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끊어진 나무들은 어쩔 수 없죠. 안타까워도. 그렇게 폭설이 내려서 다 죽을까 갈 것처럼 시름시름 앓더니 다시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울긋불긋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단풍들처럼 어느 순간 황당한 일이 발생해서 아이고 나 죽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꼬꾸라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끝끝내 버텨가지고 다시 고개 들고 일어나면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울긋불긋한 자신들의 몸을 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잘 살아가다가 인생이 늘 순탄하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 눈 털어줬던 곳입니다. 그래 너희들 살아남았구나. 반갑다 이 녀석들아, 진짜 반갑다. 너희들도 엄청 반갑다. 인생이 순탄하면 그걸로 또 순탄해서 좋을 텐데, 우리가 살면서 10명 중 한 9명은 순탄한 삶보다는 이렇게 파도를 치는 그런 삶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 나무가 117년 만에 폭설을 맞은 것처럼, 그럴 때 우리도 이런 나무들처럼 당황하지 않고 그 순간을 최대한 잘 슬기롭고 현명하게 버텨내서 다시 이렇게 본인만의 색깔로 더 울긋불긋하게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지금 아프신 분들은 왜 내가 이렇게
아픈 병에 걸려서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서 이제 그렇게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일이 안 풀리고 또 제 뜻대로 안 될 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부정적으로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상황도 많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단풍이 폭설을 맞고 죽을 줄 알았더니 꼬꾸라질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본인한테 큰일이, 물론 큰일이 닥치면 안 되겠지만 사람 일이 순탄하지 않는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번에 폭설 내려서 이 단풍들이 견뎌내는 것을 타의 모범으로 우리가 삼아서 귀감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지금 아프신 분들이 본인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끝끝내 버텨내서 이겨내고 다시 고개 뻗쳐 쳐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우리가 서로 지니야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 상당히 나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 건사 못하니까 맨발 걷기에 의지해서 매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옆에서 관찰하면서 자연은 그래도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힘들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보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저는 얼마나 더 나약한가. 이제 징징대지 말아야겠다. 나도 앞으로 산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적긴 한데 그래도 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징징대고 찡찡대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쪽에 지금 단풍이 와 멋있다. 진짜 서울 한복판,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이고 사설이 너무 길었죠. 아무튼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단풍이 폭설을 맞았지만 다시 일어난 것을 옆에서 보시면서 본인도 힘내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제가 약간 서두에 사설을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냉수 마찰과 맨발 걷기에 대한 그 비교를 해봐 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수 마찰? 제가 냉수 마찰을 해본 기억은 군대에 있을 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점호를 하거든요. 그럼 점호하면 그 도수 체조하고 다 한 다음에 바로 우장을 까고 구보를 뛰거든요. 구보를 뛰기 전에 그 수건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 와서 각자 몸을 마찰시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게 마찰을 시키면 엄청나게 추웠던 몸이 막 따뜻해지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발 걷기를 하지 않아도 이 맨발 걷기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냉수 마찰인가? 라고 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런 그 내용에서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줘라. 그래서 제가 오늘 불현듯 아까 서강대에서 노고산 올라오면서 냉수 마찰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맨발 걷기하고 똑같은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뭐 지금 냉수 마찰을 얘기하려고 막 냉수 마찰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저대로 냉수 마찰은 맨발 걷기와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이렇게 맨발 걷기 지금 하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맨발 걷기는 뇌를 깨워주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지압을 통해서. 이 지압은 발바닥에 모세혈관을 건드려주고 그 모세혈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안에서 혈액순환을 팽팽하게 하다 보니까 이 뇌에까지 피가 잘 전달돼서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는 건데, 이 냉수 마찰도 이렇게 약간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가지고 혹은 마른 수건으로 몸을 막 문대면 마찰하면 그 순간만큼은 혈액들이 이렇게 수축되고 팽창되고 그런, 왜냐하면 추운 상태에서 마찰이 되니까 따뜻한 부분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수축과 팽창의 그런 작용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당연히 뇌가 순식간에 번쩍 깔끔해지고 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냉수 마찰을 해본 분들이 예전에 저한테, 제가 냉수 마찰을 했던 그런 기억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 정신이 번쩍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 냉수 마찰인 거잖아요.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물에 젖은 수건으로 몸을 막 마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따뜻한 물로 피부 조직을 이렇게 마사지하거나 찜질하거나 그러면 피부가 축축 늘어지는데, 냉수 마찰을 하면 그 피부가 쫀득쫀득 해진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골프 치시는 분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골프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한참 골프를 칠 때 골프를 다 치고 이제 클럽하우스 들어가가지고 씻잖아요. 그러면 탕에 있는데 온탕 있고 냉탕 있잖아요. 중탕도 있고. 근데 그 예전에 이제 프로하고 같이 골프를 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쳤는데 그 친구는 치고 나서 냉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추운 겨울에 춥게 골프 치고 또 씻는데 냉탕에 들어가냐. 그게 온탕에 들어가면 이 근육들이 풀어져 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칠 때 삘 수 있거나 또 근육이 찢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골프 다 치고 나서 냉탕에서 한 10분 20분 이 근육들을 더 촘촘하게 당겨주는 그런 그 습관이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맨발 걷기 다 끝나면 따뜻한 물로 씻지 말라고 하잖아요. 동상 걸린다고. 혹은 그 말 그대로 발바닥 섬유 근육들이 축축 늘어져 버리면 이 뼈를 잡아주는 효과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씻을 때 그 찬물로, 이렇게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하지만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로 씻어라 라는 말도 거기에서 나온 거기도 한데, 어쨌든 냉수 마찰과 맨발 걷기의 그 비슷한 점은 이렇게 근육을 좀, 근육 신경들에 대해서 얘가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줘서
근육이나 신경통에 또 좋은 거. 아까 처음에 뇌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고 근육 신경통에 좋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보통 그렇게 찬물로 마찰을 하게 되면 따뜻한 물로 하면 어쨌든 피부가 축축 늘어져서 피부 결도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찬물로 하게 되면 피부도 촘촘해지고 피부도 탱탱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맨발 걷기는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런 경우가 제법 있어서 피부도 좋아져요,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냉수 마찰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어떤 사전이나 어떤 그 검색을 통해서 냉수 마찰이 맨발 걷기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나오고, 다만 이제 냉수니까 우리가 맨발 걷기도 추운 겨울철에는 어린이나 노약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냉수 마찰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또 노약자,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막 추운 겨울에 본인 몸에 냉수를 퍼붓고 수건으로 다시 닦고, 그거 잘못했다거나 심장마비나 그런 것들에 걸릴 수가 있어서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들은 그 냉수 마찰도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맨발 걷기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영하 2, 3도에 맨발 걷기 꼭 하세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냉수 마찰은 그 본인이 견뎌낼 수 있는 그 체력만 된다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이 맨발 걷기는 공간에 제약이 많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할 수 없는데, 냉수 마찰은 어쨌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또 수건으로 자신의 몸을 문대주고 해서 열을 또 발생시키면 그걸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뇌도 맑아지고 또 두통도 없어지고, 왜냐면 정신이 번쩍 드니까 근육통도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거의 안 한다고 해요. 그냥 무조건 찬물로 샤워하고, 저도 사실은 그 찬물로 샤워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가 생활적으로 위생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저는 올해 7월인가 8월부터 노프라고 샴푸를 쓰지 않습니다. 화학 세제를 쓰지 않아요, 제 몸에. 그냥 물로 오로지 물로만 저는 씻습니다. 하루에 2번 샤워를 하는데,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머리를 샴푸로 감아야 되는 그 귀찮음을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알았던 지인분,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 거기 홍보실장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야쿠르트가 그 사명을 바꿔가지고 HY라는 그 사명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는데, 어쨌든 야쿠르트 홍보실장 형님이 자기는 샴푸 안 쓰고 노프 한다. 처음에 저도 그 형님 따라서 한 일주일 해봤거든요. 근데 찝찝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형님 나는 노프 못 하겠어요 그랬는데, 한 7월 말인가 8월 초에 이제 그 형님 생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현재는 홍보 일은 안 하고 저기 강서구 쪽, 아니 강북구 쪽인가 그쪽에서
야쿠르트 대리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냐면 친했으니까, 아이고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도 노프 하시냐? 그러니까, 아 당연하죠. 저 뭐 이제는 그 샴푸나 비누가 아예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시다. 근데 이 형님도 하는데 나는 왜 못했지? 약간의 경쟁의식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일 정도 되니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찝찝하지? 알고 봤더니 그 형님은 하루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샤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샤워를 해봤더니 몸이 저의 이 머리 기름으로 인해서 그 떡졌던 그 기름이 이 몸 피부에 닿아서 윤기가 나더라고요. 그 윤기가 나는 그것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샤워를 2번 하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제를 쓰지 않았어요. 샴푸를. 비누도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조해진 몸을 어떻게 보습을 하지? 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 머리 기름이, 제가 막 머리를 엄청 빡세게 이렇게 그 샴푸 하듯이 해요. 왜냐면 머리 안에 미세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기름기를 다 제거하려고. 따뜻한 물로 처음에 하고 나중에는 찬물로 헹구는데, 다 하고 제 얼굴을 보고 제 몸을 보잖아요. 그러면 윤기가 반질반질해집니다. 옛날에 우리 머리기름 그게 미끌미끌 하니까 어머니들 바느질 하실 때 이렇게 머리에다가 바느질을 이렇게 바늘을 묻혀서 이렇게 하기도 하셨잖아요. 미끄러지라고. 딱 그런 원리인데, 지금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샴푸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은 적응돼 가지고 일주일에 주 7일 중에 한 주 5일은 아침 저녁으로 씻고, 어쩔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개운할 때가 있어요. 샤워를 안 해도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세수만 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노프를 진행 중인데, 샤워를 그렇게 찬물로 하다 보니까 정신이 매일 번쩍번쩍. 근데 거기다가 맨발 걷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제 몸은 건강해지겠습니까?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잠깐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꾸준하게 면역력을 적금 들듯이 그렇게 적금 들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냉수 마찰은 저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맨발 걷기랑 그렇게 약간 닮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집에도 와이프나 애들한테도, 야 차가운 물로 한번 샤워를 해봐라. 정신이 번쩍 들고 몸이 아팠던 것이 막 몸 세포가 막 다시 촘촘해져 가지고 훨씬 이 개운하고, 차갑게 찬물을 끼얹고 다 닦고 난 다음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런 감성도 한번 느껴봐라. 근데 아들이나 와이프는 그냥 펄펄펄 뜨겁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다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제가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 맨발 걷기와 냉수 마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말씀드려 봤는데 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맨발 걷기랑 비슷해요. 비슷하고 다만 심장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고, 건강한 사람들이 냉수 마찰을 했을 때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본인 지병이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냉수 마찰은. 그 찬물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찬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몸에서 이 수축과 팽창과 그런 작용들을 해서 혈액순환 역할을 하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냉수 마찰을 했어. 더 안 좋아져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 냉수 마찰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맨발 걷기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맨발 걷기와 냉수 마찰에 대한 비슷한 점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여기서 들었을 때 키포인트, 운동하고 났을 때 반드시 차가운 물로 씻어라. 그 다음에 탕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차가운 곳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는 약간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몸을 담그고 있어라. 그래야지 이 본인의 근육이 나중에, 왜냐면 골프 같은 운동은 평상시에 쓰는 근육을 잘 안 쓴 상태에서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의 손상이 일단 생겨 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손상이 더 커져요. 하지만 차가운 물로 들어가면 근육의 손상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골프뿐만 아니라 약간 활동적인 운동을 하고 났을 때는 반드시 차가운 물로 몸을 씻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노프 한번 해보세요. 노프.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이 피부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피부를 보호하려고 각종 보습제와 각종 화장품 같은 것을 바르잖아요. 또 사서 바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화장품은 매번 사서 발라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없어요. 제가 담배를 저처럼 꼴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제 업무가 글을 쓰고 기사를 쓰는 일이다 보니까, 기자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평상시에 담배 물고 돌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사 쓸 때만 그랬던 터라서. 그런데 제가 담배를 과감하게 끊었던 것은 제 몸에 안 좋기도 할 뿐더러 그 라이터 찾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맨날 라이터 어딨냐 혹은 라이터 또 없으면 편의점 가서 또 사와야 돼. 그러니까 그 귀찮은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아서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렸는데, 화장품도 계속 이렇게 자기 몸에 발라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뭐 그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샴푸 같은 경우도 떨어지면 계속 사야 되고, 또 막 탈모 때문에 이 탈모 샴푸 막 쓰고.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탈모 샴푸, 옛날에 식약처에서 이쪽으로 온다. 탈모 샴푸 옛날에 식약처에서 효과에 대해서 시험을 다 했는데 거의 대부분 효과가 없었고요. 근데 과대 광고였고요. 그 다음에 과대 광고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효과가 있는 제품도 아주 미세하게 이 머리 빠는 것에 안 빠지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 제품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결국 그것도 어찌 보면 화학 세제물이거든요. 세제. 근데 그걸로 탈모를 방지한다? 화학 제품으로?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결국은 그런 화학 제품과 본인의 그 체질을 좀 잘 관리하면, 제품을 쓰지 않고 체질을 관리하면 이 머릿결도 부드러워지고 이 머리의 이 모도 좀 많이 강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샴푸를 하지 않으면 찝찝하다라고 이제 처음엔 느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맨 마지막에 찬물로 더 탁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훨씬 더 개운해짐을 느끼고, 늘 구비해 놓고 써야 되는 샴푸, 린스, 뭐 또 머릿결 보호제,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떤 제품이 더 좋나라고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사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노후를 하고 있어서 뭐 어떤 샴푸를 써야지, 뭐 탈모에 좋다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저는 탈모도 없을 뿐더러 머리 숱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탈모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많은 분들이 탈모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화학 제품을 많이 쓰면 쓸수록 탈모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제 방송 보시면서 나도 노프 한번 도전해봐야 해봐야 될까 하는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어요. 제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여성분들이 60%, 남성분들이 40% 이제 그 정도 되시는데, 여성분들한테 샴푸 쓰지 말아봐봐 그렇게 말을 하면 과연 10명 중에 10분 다 그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다 기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씻고 그 머리 결에서 나오는 기름으로만 한번 본인 그 피부들을 관리해 보세요. 엄청 번쩍번쩍 윤기 나고 정말 좋아져요. 저는 그걸 느꼈으니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야라 하진 않는데, 자네,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자네. 자네도 노프하게 이제. 방금까지 노프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막둥아 뭐다냐. 늘 이 시간대쯤 저한테 전화 오세요. 가지고 으따따 우리 막둥이 뭐다냐, 내 강아지, 저한테 그러세요. 좀 있으면 90 먹은 노모가 50 넘은 아들한테 어쩌든지 건강해야 된다, 차 조심해라 그러시는 거죠. 똑같아요. 아이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업무나 뭔 일을 하고 있을 때 엄마나 아버지가 전화 오면 용건이 뭐야? 엄청 싸가지 없게 받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 싸가지 없는 막둥이 아들아 막 그러면서 놀리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별일이 있어도 어머니 전화 오면 아주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엄마 어쨌어 저쨌어, 어머니가 하실 얘기 있으면 제가 다 말씀 들어드리고, 자 그리고 엄마 나 지금 산에 와서 맨발 걷기 하고 있으니까 또 통화하세. 그러면 엄마 알았다 그러면서 어쩌든지 건강해라. 저한테 참 그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을 늘 하는데, 그건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그게 아주 그 일상적으로 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몸이 아파지면.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마음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뭉클해져요. 자, 이렇게 오늘 냉수마찰 얘기와 그 근육이 좀 더 튼튼해지려면 찬물로 해야 된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샴푸를 가급적 화학 제품을 쓰지 마라, 노프를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길어서 머릿결이 또 상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해보세요. 한 일주일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어보세요. 머리를 씻을 때는, 머리를 감을 때는 진짜 손을 이렇게 하고 촘촘하게 긁듯이 두피를 이렇게 긁어주면 시원하면서 이제 두피에 낀 이물질도 다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딱 하고 나면,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드라이기로 말리면 엄청 고급지고 좋은 샴푸와 린스로 머리를 감은 것처럼 그렇게 부들부들해집니다. 진짜요.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저는 그 샴푸를 안 사도 되고, 또 샴푸를 씀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인위적인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환경 보호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지금 제가 노프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에 엄청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쾌락을 즐기고 그 도파민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함으로 인해서 막 엄청 즐겁고 행복하고 그 순간 쾌락적으로 이렇게 이 즐거움이 커지는 것은 그 순간뿐이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쾌락은 나중에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본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뿌듯함, 자부심, 그런 것들이 커지고 많아지면 자기의 이 자아가 아주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은 아주 좋아지죠. 맑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프를 하면서도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샴푸 쓰지 말고 그냥 물로만 촘촘하게 손을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그렇게 두피를 긁듯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으시고, 그게 한 달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이제 우리 몸은 그 화학 제품에서 이제 멀어지고 이렇게 물로만 씻는 거에 적응이 되니까 두피도 더 건강해지고, 비듬도, 맞다, 비듬이 저는 안 생겨요. 이제 저 비듬 엄청 그 화학 제품 쓰고 샴푸 쓰고 할 때는 비듬이 엄청 생겼거든요. 참 어이없는 게, 그 비듬이 많이 생기니까 또 다른 그 샴푸 쓰면 이 샴푸는 비듬에 효과가 있다고 또 비듬에 좋은 샴푸를 또 골라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화학 제품들 때문에 이 머릿결이 상하고 두피가 상하고 비듬이 생기는데, 그걸 또 화학 제품으로 잡는다고 또 검색해서 막 찾아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한 두피와 머릿결을 가지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프다. 그걸 하면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자아도 많이 튼튼해지고,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즐겁게 사는 거지만, 그 즐겁게 사는 것은 쾌락을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는 제가 이렇게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소수들이 하는 것들을 하면서 어떤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끼고 이어가는 것으로 제가 그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행복감은 오래가요. 그리고 제 자신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단순하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보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거는 제 자신의 그냥 유흥을 던져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울감이나 불안증, 그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불안증을 조금 더 적게 하고 자신의 자아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스스로 본인이 뭐든 좋아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또 남이 그거를 보고 너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옆에서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서 가면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말 많이 했네요. 어제 내가 쓸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저 찍지 마세요 했던 사람도 있고, 그 두 분이 지금 이 서강대 노고산의 약간의 그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인데 아프신 분들 같아요. 아파서 늘상 맨발 걷기 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성격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약간 파이터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마음을 좋게 하고 맨발 걷기 할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아를 튼튼하게 하면서 가야 본인도 그 자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분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분은 맨발 걷기를 하는 분은 아니신데 그냥 이 둘레길을 그냥 걸으세요. 근데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주 경쾌하게 이 노고산 둘레길을 걸으십니다. 저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그 둘레길을 걷지만 경쾌하고 흔쾌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가시는 거니까 스스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엄청 그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찡그리고 막 그러면 본인의 하는 행동이 스스로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죠. 너나 잘해라. 예, 전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산에 왔을 때 제가 매일 오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일 보는 사람들의 그 실루엣은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분들도 저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아, 쟤는 맨날 셀카봉 들고 뭔 말을 저렇게 주절주절 하면서 맨발 걷기 한데, 이제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상하게 그렇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피합니다. 아까도 이쪽에 이제 여기서 또 하다가 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저 찍지 마세요 하는 분이, 그 사람이 여기 있길래 그 실루엣만 딱 보고도 얼른 피했어요. 이쪽으로 안 왔죠. 주로 여기에서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보면 꽤 오랫동안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 오면 참 제가 좋은 게 이렇게 울긋불긋한 단풍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아까 4시 20분인가 올라왔나요? 지금 5시 16분인데 이제 좀 있으면 1시간이 되네요. 약간 추우니까 저는 저대로 여기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바닥을 좀 쓸어 놓고 부드러운 황토 길에서 맨발 걷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바닥을 쓸어 놓고 하면 제 마음도 상당히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잘 쓸려요.
저기 밑에 어떤 아주머니처럼 쓸어놨으니까 여기는 내 땅. 저는 그러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맨발 걷기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너무 진하지 않는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이게 찻잔인가? 저는 이런 노래 좋아해요. 잔잔하고. 와, 오늘은 진짜 이 낙엽들이 다 말라가지고 엄청 잘 쓸립니다. 맨발 걷기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 드러나요. 쫌생이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제가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다 쓸어서 쫌생이가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 보여요. 쫌생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딱 어느 일부분만 쓸어 놓고 딱 거기서만 합니다. 물론 뭐 남한테 피해를 덜 주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보면은 그게 보여요, 눈에. 왜 내가 산에 와서 너까지 좋은 일을 시켜주냐. 야, 근데 사람들 별 사람들 다 했듯이 이렇게 살짝 쓸어주는 것도 남을 위해서 쓸어준다고 생각하면 이거 내가 왜 쟤 지금 맨발 걷기 하는데 바닥을 쓸어주냐? 응? 나는 내가 할 것만 딱 쓸어서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와, 사람들 참 맨발 걷기 하면서도 이런 인성들이 다 보인다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쓸었으니까 너는 오지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자기는 거기서 혼자 좀 조용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었으니까 여기는 오지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예의에 어긋난 거고 너무 오버하는 거죠. 사유지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사유지도 아닌데 점유권을 가지고 본인이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맨발 걷기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도 이렇게 노고산에서 매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발생하더라. 소소한 그런 일상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인간사 참 재밌는 일도 많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제일 좀 좋은 마음을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남한테 베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아프니까 오로지 맨발 걷기를 하면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 하는 생각으로
본인이 그냥 주구장창 그 맨발 걷기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본인 건강에 그렇게 막 썩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맨발 걷기를 늘상 하는 곳에서 한다고 하면 그 본인이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주변 환경을 다질 때 스스로 본인이 먼저 나서 가지고 하시면 그게 다른 분들한테 귀감이 되고, 본인 스스로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해놔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으니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보통은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그 보통이 넘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오로지 맨발 걷기로 나의 병을 치유해야지.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병이 나죠.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고 하잖아요. 이 병도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몸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래요. 그런데 마음 씀씀이를 좋게 쓰지 않으면 그 병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막 뭐 했을 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게 다 억울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사는 게 힘들고, 근데 그 와중에 아이씨 억울해, 짜증나, 힘들어,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또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본인도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또 하는 거고. 어쨌든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진짜 쫌생이 이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제 스스로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걸, 그런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맨발 걷기 하면서 많이 제 성격도 많이 누그러뜨리고 또 무뎌지려고 스스로도 많이 노력하고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은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늘 하이 텐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자극을 시켜줘서 이 몸에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게, 또 신경들이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무뎌지게 하고, 맨발로 걸음으로 인해서 이 발바닥에 신경들을 자극해 주니까 한쪽만 뾰족하게 올라서 있는 신경들도 내려가고, 이렇게 약간의 평탄화 작업, 평탄화 작업이, 저의 신경이 평탄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운동이에요. 다만 이제 텐션이 늘 높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 걷기를, 갑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면 그 하는 순간 처음에 한 10분 15분에서는 더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차분해지고.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제 몸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응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 몸도 자기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몸도 지금은 그렇게 맨발 걷기에 적응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무뎌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이 텐션에 있을 때 저의 감정을 좀 잔잔하게 만들어 주려고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1등이에요, 1등. 무조건 저는 맨발 걷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경도 분산되고
이 급했던 마음으로 인해서 좁아졌던 이 혈관에, 그러니까 혈관에 수축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다시 팽창돼 가지고 혈액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중풍 뇌졸중으로 쓰러지셔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한 20몇 년을 병수발을 하시다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 가족력이 이제 저한테도 올 것 같은데, 욱욱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 일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제가 두통이 자주 오는 것이 혈관에 수축이 많아서 피가 잘 안 통해서 이제 뇌에 피가 잘 안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맨발 걷기를 꾸준하게 해주면 저는 저대로 뇌에 혈액을 잘 공급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제가 여기 쓸어놓고 보니까 너무 부드러워요, 이 황토흙이. 그래서 지금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날 어두워지면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무서워서. 이제 저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러운 흙에서 맨발 걷기를 다시 하니까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조금 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더 할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려가야 돼요. 오늘도 맨발 걷기 하면서 수다를 엄청 떨었네요. 아이고, 뭐 하루 종일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발 걷기 할 때 제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 스스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 생각들을 이 맨발 걷기에다가 다 그냥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시간 가까이 계속 떠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이고, 그래도 밝을 때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93일차 노고산 맨발 걷기 빵모자 쓰고 이 목도리 두르고 그래도 꽤 따뜻하게 입고 맨발 걷기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체감 온도가 낮아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아서 맨발 걷기 하실 때 많이 추웠으리라 생각되는데, 몸 관리 또 간수 잘 하시고, 반드시 냉수 마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본인이 견딜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심장에서 먼 곳에부터 물을 뿌리셔 가면서 냉수 마찰을 하시면, 맨발 걷기도 하는데 냉수 마찰까지 하면 몸이 더 팽팽해지고 피부도 더 탱탱해지고, 그 다음에 세제 쓰지 마시고 샴푸 쓰지 마시고 한번 물로만, 그래서 이 머리 기름으로 본인의 피부를 또 보호하시고, 머리 두피는 세제를 쓰지 않으니까 더 건강해져서 탈모도 없어지시길 제가 오늘 맨발 걷기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바람 안 불면 좋겠는데, 불어도 어쩌겠습니까? 내일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또 재밌게 제 자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맨발 걷기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빵모자 쓰니까 엄청 동글동글하죠. 완전 밤톨. 우리 와이프가 못생겼는데 빵모자 쓰니까 더 못생겼다고 저한테. 우리 딸도 못생긴 애들 중에 잘생겼는데 빵모자 쓰니까 이제는 못생긴 애들 중에 못생겼다고 저한테. 아무튼 그냥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애들은 저 놀리는 재미로 사나 봐요. 물론 저도 우리 애들하고 와이프한테
저 이런저런 농담도 많이 하고 놀리고 장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또 와이프가 저를 놀리는 게 더 재밌어요. 그만큼 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족의 분위기가 아빠를 놀려도 되는 그런 분위기면 더 좋은 겁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